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수입니다. 제가 1990년대인가요? 그때 박정희하고 관련된 그 일화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노인형분들이 막 밤새도록 울었다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1970년대 중반에 월남 파병이 이제 중반에 68년도, 67년도 뭐 하여튼 그때 월남 파병이 이제 우리가 한참 보고 있을 때 그때 일화인데요. 어느 날 청와대 손님이 왔대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누구냐면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라스 회사라는 회사의 데이빗 심프슨이라는 상무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청와대에 와가지고 베라니까 비서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미국의 맥도날드 회사에서 왔는데, 미국 정부의 메시지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을 대통령 집무실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 양반의 이야기를 할게요. 이 양반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큰 책상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책상 있잖아요. 그저 침대 킹 사이즈만한 그런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 넓은 책상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러닝사스만 입고 거기에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서류가 그냥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는 서류를 막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펜에다 사인펜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체크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막 부채를 붙이고, 그 광경을 보니까 그 큰 방에 가운데 큰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푹 퍼머질 정도로 이렇게 큰 의자들에, 그러니까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책상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데 왜 저런 일꾼을 만나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데이빗 심퍼슨이라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비서가 자기 거기 서 있는데 그 사람 앞으로 뚜벅뚜벅 가더니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라스 회사에서 심프슨 상무님이라는 분이 카카를 뵙자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박정희가 탁 그렇게 눈을 들고 데이빗 심프슨이라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냥 온몸이 그렇게 더워서 쩔쩔매고 자기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냉기가 도는 것 같으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무섭더래. 그래서 저 양반이 진짜 대통령인가 보다 하는 순간 이 데이빗 심플슨이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자기가 들을 때는 이 가난한 코리아의 아주 강력한 독재자, 아주 나쁜 대통령 이렇게만 들어와서 아주 거드름을 떨고 이상할 것 같은 예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와보니까 대통령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와이셔츠도 안 입고 러닝사스 입고 부채하면서 서류를 그렇게 뒤지고 앉았는데, 무슨 복덕방 영감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 같이 느끼고 있는데, 그 비서가 와서 카카오쩌고 보니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맞는 것 같더래. 그래서 이 데이비드 심프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머리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코리아의 독재자 아주 못된 대통령 만나러 온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리 나라가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지만 에어컨도 안 틀고 부채하면서 대통령이 저러고 앉았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소리를 듣더니 대통령이 자기하고 눈 마주치고 나서 일어나더니 옆에 옷걸이에 있는 마이를 탁 걸치더니 자기 앞으로 오면서, 비서관, 저 가서 에어컨 좀 트셔. 이거 손님이 왔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에어컨 가서 틀더래요. 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대통령은 멋쩍은 얼굴로 데이비드 심프슨 씨를 쳐다보면서 이게 우리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이 넓은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자면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내 자식과 같은 농부들은 지금 더력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논밭을 일고 김을 메고 있고, 우리 자식 같은 놈들은 지금 월남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정글에서 베트콩과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여기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렇게 편하게 이러면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고통을 나누는 의미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시오 그러더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데이비드 심슨이라는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정말 감동이 오더래요. 이건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코리아가 가지고 있다는데 아주 그냥 막 몸에서 전율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둥절하고 있었대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멍하고 앉아있으니까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어 묻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서 이제 자기 직분을 생각해가지고 각하 일함된 말씀인데, 저희 이 다이나믹 더글라스의 그 M16 자동소총을 선택해서 대한민국 국군들이 월남에서 아주 획격한 전공을 올리고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그 감사의 의미로 저희 무기를 선택해 주신 각하께 인사를 올리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투 안에 이제 안주머니 있는 봉투를 꺼내서 주니까 무시무시할 것 같은 그 얼굴을 가진 대통령이 딱 주면서 보니까 얼굴이 미소가 확 돌더래요. 그러더니 봉투를 딱 꺼내서 이렇게 보더니 100만 달러라. 100만 달러면 내가 3대를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구려. 참 큰 돈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더래요. 그래서 그 금방까지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던 찰나의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역시 이게 돈을 밝히는 벌레가지 같은 독재자가 틀리는 거야. 돈 주니까 그냥 금방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래 별내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돈을 만지작만지 하더니, 여보, 심프슨 상무, 이 돈을 정말 놔주는 거예요? 드리죠. 물론 드리려고 가져온 거죠.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각하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도로 받으시오. 그리고 그 심프슨 상무한테 주더래. 그리고 심프슨 상무가 의아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각하하니까. 나는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 자식 같은 아들놈들이 지금 휴전선에서 김일성이 북한군하고 맞서고 있는데, 그놈들이 그 총을 뭘 가지고 있냐면 1차 대전 때 쓰던 카일 총하고 M1 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이 한 정이라도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돈만큼 총을 갖다 주십시오. 이건 내 돈을 주고 내가 사는 거니까 당당한 겁니다. 이제 당신이 금방 내 돈이라고 했잖아요. 내 돈이니까 총을 주시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심프슨 씨는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이게 아무리 코리아의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라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을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욕하고 막 그런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국이 부끄럽더라는 얘기.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느끼고 심프슨 씨가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작별하고 나와가지고 그 훌륭한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자기가 저 양반을 지금 미국 시민한테 알릴까, 그것만 골똘하게 생각하고 밖에 나와서 차를 타려고 차에 가니까 이놈의 차가 얼마나 뜨거운지 7월 중순이라 막 땡볕에 달아가지고 막 화끈화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얼른 문을 열면서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불사 업무 수첩을 대통령 집무실 정응접시에 탁 자고에다 올려놓고 나온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맨에 있어서 업무 수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노트북이 있으니까 필요 없겠지만 그 당시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 문을 열어놓고 우선 열기 좀 식으라고 열어놓고 후딱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고사의 박 대통령은 옷을 벗고 책상 위에 똑같이 올라앉아가지고 한 손으로 부채를 붙여가면서 소리를 뒤지고 있다가 이 심프선 씨가 오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쳐다보겠더래. 웬일이야? 그래서 아유 각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 깜빡 잊고 업무 수첩을 놓고 와서 그거 찾으러 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때서 이렇게 응접실 탁자를 쳐다보니까 업무 수첩이 있으니까 씩 웃으면서 아 그렇구려. 그거 내가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걸 나도 못 봤어. 챙겨봤으면 가져가라고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걸 안 해도 될 건데 그랬어.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이 양반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데이빗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그 미국 신문에다가 아주 그렇게 그 기고를 했어요. 한국의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가서 만나봤더니 그분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대통령이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독재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요거는 미국 시민들은 반성해야 된다. 그 미국 시민들이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진솔한 모습을 봤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면 되겠냐? 나는 직접 가서 본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해가지고 그걸 신문에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그 미국의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 회사의 데이빗 심프슨 씨 기고문이라는 제목으로 그 인터넷에 이제 떠돌아다니는데 그 인터넷 기사를 내가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 나도 이거 박정희를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게 어떤 신문인가 보자 그러고 신문 이제 그 아티클 서브젝트를 찾았어요. 주제를 제 제목을 한참 찾아보니까 제목이 안 나와. 이게 무슨 신문이면 무슨 신문사 나와야 되잖아. 동아일보 무슨 조선일보. 근데 이게 없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기사만 있어. 기사만 신문이 없고. 그러면 이게 신문인지 기사인지 신문 기사인지 어떤 놈이 타이핑해 온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뒤집어 보니까 그래 이게 아무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도 그래 그 책상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을 리도 없지만 붙여가면서 그걸 이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양반이 데이빗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그냥 왔을 리도 없고 대통령한테 분명히 언제 간다고 방문했을 텐데 방문을 시간 맞춰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쇼를 했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잘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면 아무리 후진국 대통령이라도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몇 시에 그 약속을 해놓고 대통령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그걸 부쩍 찾아와. 약속을 해놓고 그 시간에 가서 비서한테 얘기하면 이제 몇 접견실에서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접견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비서가 그 시간 딱 되면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이게 접견하는 절차상 맞거든. 근데 뭐 대통령 집무실에 그냥 뛰어들어가니까 러닝사스만 입고 이러더라고 하는 얘기도 맞지 않고 또 아무리 대통령이 데이빗 심프슨이가 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 러닝사스만 입고 책상 위에 올라앉아서 이러다가 와이셔츠도 안 입고 거기다가 마이를 걸쳤다고 하는 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기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에다가 나 글을 막 장득 썼어. 도대체 이게 사례에 맞지도 않고 이 신문 기사가 도대체 어떤 신문인지 미국의 어떤 신문인지 알으면 내가 그 미국의 신문사에 조회해 봐서 사실인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신문인데 제목을 좀 올려라 뭐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그 기사에다가 막 써놨어.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신문 기사가 싹 없어졌더라고. 없어지고 그 내용만 이제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그런 내용의 그 기사가요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많은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밤새 울었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웬만한 사람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박정희의 그 잔당들의 그런 그 사기술이라는 건 그 정도로 교묘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